자, 주간 모의고사 이외에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항 분석부터 좀 해볼게. 14번부터 펴봐. 14번 문항 펴놓으세요. 자, 14번 문항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14번 문제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연산하면 되는 문제였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비킬러. 자, 넘겨서 15번. 15번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뭐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죠? 요것도 비킬러. 개념 문제였습니다. 개념 문제. 그 다음에 16번 문제. 16번 문제 우리 지난 모의고사에 이어서 좌표를 활용하는 형태의 문제지만 이것도 좌표 잘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였지? 어렵지 않았죠, 그죠? 16번 도 비킬러. 자, 넘어갈게요. 17번 어땠어? 17번. 17번도 사실 이게 사인이랑 코사인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고1 문제지? 루트 a분의 b가 루트 a하고 루트 b로 나눠지는데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 이거 어떤 경우야?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인 케이스 이렇게 찾는 문제였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언급은 하고 갈게요. 중요한 내용은 좀 있으니까. 자, 그리고 18번 어땠어? 18번 괜찮았어? 그냥 행 배치하는 문제였는데 괜찮았어요? 이것도 비킬러? 로 넣어보지 뭐. 아, 준킬러가 안 나오고 있네? 19번은? 19번 어땠어요? 19번 약간 실수의 포인트가 있기는 해. 그래서 요거는 같이 풀어볼게요. 19번. 그 다음에 20번. 네, 좋은 문제입니다. 20번 좋은 문제. 좋은 문제였고. 그 다음에 21번. 근데 이게 사실 이게 21번까지 들어갈 문제는 아닌데, 그지? 21번은 우리 많이 했던 문제여가지고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이 정도는 이제. 그 다음에 26번 단답형으로 넘어가서 26번이 이제 쌤이 늘 강요했대. 강조하는 문제, 강조하는 문제. 우리는, 뭡니까, 이거. 우리는 안 틀렸으면 좋겠다고 했던 26번 아닙니까, 이거. 남들은 틀려도 우린 틀리지 말자, 26번. 그래도 또 풀어줄게요. 익숙해질 때까지.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좀 어려웠고, 27번 문제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 좋은 문제인데, 이거 앞에 있었어, 그지? 이거 1회 문제랑 중복되지 않나?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똑같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인데, 요건 풀진 않을게. 이거 1회 문제랑 중복되는 문제여서, 왜 중복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 29번 어떻습니까? 29번. 어려운 문제 아닌데, 그냥 말이 길어서. 말이 길어서 뭔가 좀 별로였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29번 준킬러고요. 결국 오늘 모의고사에서도 킬러 문제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30번 문제가 그냥 킬러가 아니라 이거 슈퍼킬러 문제예요. 이게 고3 수능 문제입니다. 고3 수능 문제고 고3 그 평가원 문제 중에서도 킬러 문제였던 문제라 요거는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는 남겨두고요.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에서는 킬러다운 킬러 문제는 1개, 30번 1개. 나머지 문제는 또 역시 여러분들이 풀 때는 헤맸겠지만 쌤이랑 같이 문제를 풀다 보면 또 별거 아니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일 거고 이제 그 안에 간격을 이제 줄이는 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일이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비킬러 문제 중에서 풀어줬으면 좋겠다. 질문 빨리 합시다, 빨리. 비킬러 여기 지금 5문항 중에서 좀 요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있나? 18번? 오케이. 18번 또 나머지 없어? 있으면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17, 18번, 19, 20, 21, 26, 27, 29번까지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7번 보면은 내용상은 별게 아닌데 지금 자, 원래는 이게 이런 거죠. 루트 a분의 자, 루트 b를 자, 루트 a분의 b로 바꾼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치? 루트 a분의 b로 바꿀 때 여기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형태. 이게 곱하기일 때는 둘 다 음수일 때 되는 거고, 그죠? 나누기의 형태일 때는 뭐야? 여기서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모양만 가지고 보면 문제가 얘기하는 건 코사인 세타, 분모에 있는 코사인 세타가 음수이고 이제 사인 세타가
양수이다 이건데 왜 이 문제를 쌤이 어렵지도 않은데 푸냐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이런 시각에서 봐주는 게 좋다는 거지. 쌤 개념 강의에도 보면은 삼각함수를 들어가면 제발 삼각형 좀 보지 말고 뭐를 보라 그랬어? 원을 보라 그랬지, 원. 그게 핵심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를 얘를 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코사인 세타는 무슨 좌표? x 좌표로 읽는 거고 여기 있는 사인 세타는 뭘로 읽는다? 얘를 y 좌표로 읽는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말하는 건 x 좌표가 음수 그리고 y 좌표가 양수. 이게 몇 사분면이야? x 음수, y 양수. 2사분면이지. 그러니까 2사분면에 있는 동경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것이 이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세타가. 그래서 세타가 뭐부터? 여기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를 얘기한다. 물론 일반각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양쪽에는 2n 파이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것만 푸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고 2분의 세타라 했으니까 이걸 전부 다 반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세타가 될 거고 이쪽이 2분의 파이가 되는 요런. 그래서 여기에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여기를 말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일반각 표시해서 이렇게 길게 표시를 해주면 이제 요 사이를 움직여야 되니까 밑에 쪽으로는 요 사이를 움직이게 돼서 이제 요걸 답으로 골라준다. 이제 요런 내용이었던 거지. 됐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인 건 맞아. 중요한 내용인 건 맞아. 그래서 한번 언급해봤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자, 18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18번 경우의 수 문제. 여기 지금 1열, 2열, 3열 있고 1행, 2행, 3행 있으니까 이거 뭐 별거겠어. 근데 쌤이 우리 고3 애들 확통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못하면 확통은 절대 못해. 그래서 고3 애들 확통 수능 준비를 할 때도 쌤이 수능 준비 들어가기 2주 전에 2주간 고등학교 1학년 거 경우의 수 연습을 시켜. 그걸 해야만 가능한 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1 과정이 끝났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지금 요런 18번 문제나 저 뒤에 있는 또 하나 더 있죠. 19번 문제. 그러니까 18번이나 19번 같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경순조 문제 잘 안 풀리면 확통 가서 분명히 고생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런 모의고사 풀면서 공부를 좀 해두라고. 그래야 된다고. 자, 봅시다. 여기 1행, 2행, 3행 있고 여기에 1열, 2열, 3열. 자, 이렇게 있는데 9개 칸으로 나누어진 직사각형에 1부터 9까지를 넣을 거래. 자,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여기다 이제 집어 넣을 거다. 그런데 1하고 2, 3하고 4, 5하고 6. 자, 1하고 2, 그리고 3하고 4, 그 다음에 5하고 6은 같은 행에 있고 이웃해야 된대. 얘네들이. 이웃할 거니까 우리 뭐 이렇게 묶어서 가겠지 뭐. 이웃하니까. 그러면 이제 같은 행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부터 일단 채워 넣자고. 자, 잊지 마세요. 경우의 수 문제는 늘 어떻게 푸는 거라고? 선택을 먼저 하고 배열을 해주는 이 선택 후 배열의 원칙을 꼭 지키시고, 두 번째는 식을 썼으면 반드시 예를 들어서 그 자리를 확정 지어줘야 그 다음에 실수를 안 한다.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1, 2하고 3, 4하고 5, 6이 각 행에 들어갈 건데 이 세 녀석이 어느 행으로 들어갈지가 먼저야. 그죠? 그걸 먼저 정해줘야 되니까. 행 3개 있고 묶인 애들이 3개 있으니까 당연히 배열되는 방법 얼마? 3팩토리얼이겠지. 그치? 이렇게 식을 하나 썼으면 배치를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1행 쪽으로 3, 4를 넣고 2행 쪽으로 1, 2를 넣고 3행 쪽으로 5, 6을 넣겠다라고 식을 쓰면 항상 예를 들어서 끝내준다. 그러면 이 3, 4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자리가 1, 2, 3 두 가지씩 있잖아. 이웃할 수 있는 방법이. 그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2, 3, 1, 3 이렇게 있겠지만 이웃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1, 2 아니면 2, 3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이 3, 4가 여기로 들어가는 방법이 일단 두 가지. 그죠? 그러면 식을 썼으니까 얘를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빨리 정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1, 2로 정했다. 라면 3, 4가 실제 1, 2에 들어가는 방법이 또 몇 가지? 두 가지가 있겠지. 3, 4냐? 4, 3이냐?
그래서 또 곱하기 2. 이렇게. 자,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1, 2가 들어가는 것도 여기 있는 5, 6이 들어가는 것도 각각 이만큼씩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됐죠? 또 2 곱하기 2, 또 2 곱하기가 있을 테니까. 됐어? 그렇게 돼서 여기에 3, 4 들어가고 여기에 1, 2 들어가고 여기에 5, 6 들어갔다. 그럼 이제 남은 칸 몇 개? 남은 칸이 3칸 남았고 남은 숫자 당연히 몇 개? 3개 남았겠지. 1부터 9까지였으니까. 그럼 나머지 3개는 세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지. 되겠어? 이런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풀고 나서 얘기지만 썩 좋은 문제가 아니야. 왜 좋은 문제가 아니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로 한 줄 만에 끝나는 문제니까. 한 줄 만에 끝나는 이런 멋있는 문제는 안 나온다 그랬어. 나와도 다 맞추는 거야. 우리가 예상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다? 이렇게 한 줄씩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노가다 느낌이 나는 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다 생각해서 써야 되는 거. 그런 걸 기대하고 있어야 돼. 실제 시험에는 그게 나오는 거니까. 알겠지? 자, 넘어가서 19번. 그러니까 18번에 비교했을 때, 18번이랑 비교했을 때 문제의 수준은 19번이 훨씬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유는 19번이 훨씬 좋은 문제는 자, 읽어볼게. 1부터 12까지.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할 거야. 봐. 이 중에서 자, 3개를 선택한다. 선택했다 치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고 할게.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얘네들을 다 곱했더니 10의 배수가 됐대. 이런 꼴이 되게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그러면 10의 배수가 되는 방법을 생각할 때 일단 우리가 이렇게 경우를 나누게 된단 말이지. 이게 좋은 거야. 이런 풀이가 좋은 거야. 일단 제일 쉬운 거 뭐 있어? 그냥 10이 들어가면 돼. 1부터 12까지 있으니까 그냥 10이 포함되는 경우. 얘가 들어가는 경우.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10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10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케이스가 있는 거야? 응? 5하고 2의 배수 맞아. 2, 5, 4, 5, 6, 5, 8, 5 다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는 짝수 곱하기 뭐? 5가 되면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이것도 또 문제다. 짝수 곱하기 5라고 딱 쓰면 안 돼. 왜냐면 3개니까. 그치? 이 안에서도 또 분류가 되는 거지. 어떻게? 어떻게? 짝수 하나, 홀수 하나, 5인 건지 아니면 짝수가 2개 있고 5인 건지 또 모른단 말이지. 그냥 짝수 하나와 5가 있다는 것만 아는 거지. 자, 문제 얘랑 뭐가 다른지 알겠어? 지금 이 형태는 내가 넣어야 되는 가지수를 가지고 그냥 경우의 수 곱하기 가는 거고 지금 얘는 일단 문제를 읽고 내가 이런 경우, 또 이런 경우 안에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로 분류를 해야 된단 말이지. 이 분류의 설계가 들어가는 문제가 평가원이 원하는 형태의 문제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더 잘 봐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아까 여기 쓸 때 19번은 준킬러로 놓고 18번은 비킬러로 넣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야.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거.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수능날 헷갈릴 수 있는 거. 알겠어? 그래서 이런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자, 답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일단 10이 들어갔단 말이야. 여기에 10이 하나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10 하나 썼으니까 몇 개 있어? 11개 있겠죠? 11개 중에서 몇 개만 2개만 더 고르면 된다 이거지. 무슨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선택만 하라고 했으니까 11시 2만 써도 될 것 같아. 괜찮지? 그 다음에 이거는 짝수 하나에 홀수 하나에 5는 5가 하나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5 들어갔고 10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 10 빼고 5 빼면 저 안에는 짝수 몇 개? 12개니까 6개 있을 텐데 짝수 하나 빠졌으니까 5개. 5도 하나 빠졌으니까 5개. 그러면 짝수 중에 하나, 홀수 중에 하나 이렇게 오면 되는 거고. 밑에 경우는 10을 뺀 짝수니까 또 역시 5개일 거 아니야? 5개 중에서 짝수 2개만 고르면 되는 거고. 되겠어? 그렇게 해서 11C 2하고 5C1 곱하기 5C1 그리고 5C 이렇게 3개의 경우를 더해주면 된다. 되겠어? 좋은 문제. 이건 별표 치세요. 이게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좋은 문제. 자,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 자, 정리하고 또 이어서 가보자. 자, 이어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면 1,0하고 0,-m을 지나는 직선이 두 곡선과 각각 두 점에서 만든다. 일단 그래프 그려야죠. 자, 20번 문제 별표 3개 치세요. 별표 3개 치세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2로그 x를 하라고 했으니까 원래 로그 x는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인데 그게 지금 2배 된 거잖아, 2배.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서 그립시다. 조금 더 올려서 그리고 로그 3의 x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를 밑으로 놓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을 y는 2로그 x라고 하고 이 녀석을 y는 3로그 x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0은 당연히 얘일 거고, 자, 이 녀석이랑 0, -m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m인데 지금 문제에서 m이 0보다 크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문제 끝에 그 마이너스 m은 음수일 거야. 그러니까 음수 어딘가를 지나가고 얘를 지나가면서 이제 직선을 그릴 거다 이거지. 직선을 그려서 쟤하고 두 점에서 만난대, 두 점. 그럼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하나를 p, 2로그 p, 하나를 q, 3로그 q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럼 직선 만들죠. 이걸 너무 좁게 그렸다. 이거 좀 잘 보이게 그리는 게 더 좋은데. 여러분들은 이거 그릴 때,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문제가 더 좋게 만들어지려면, 이게 원래 문제가 더 좋게 만들어지려면 얘가, 이거 공부 삼아 들으세요. 공부 삼아. 얘가 로그 2의 x하고 로그 3의 x 그래프를 줬으면 이게 훨씬 더 좋은 문제야. 그리고 실제 평가원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배수로 주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밑을 바꿔서. 여러분들 요거 옆에다 그래프 좀 그려놔봐. 요거. 그려놓고 갑시다. 요거. 좋은 소재예요. 요거 그려서 비교하면서 가볼게. 자, 볼게요. 쌤이 요거 그래프 조금 바꿨습니다. 조금 바꿨어요. 요거 좀 지나가는 거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바꿨는데, 자, 지금 문제 다시 볼게. 1,0하고 0,m 지나는 직선인데, 자, 여기하고 여기 지나서 이렇게 지나서 얘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가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서 또 만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리가 약간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그리고 얘를 조금 더 눕힐게. 자, 이렇게 만듭시다. 괜찮겠죠? 이렇게. 오케이? 자, 얘랑 좀 비교하면서 간다 했으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왜 저 문제가 더 좋으냐면, 로그 2x의 그래프는 똑같이 1,0을 지나. 1,0을 지나고 x가 2일 때 1이거든. 그죠? 그래서 3일 때 로그 2의 3이고 4일 때 2가 돼.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고. 로그 3의 x는 3일 때 1을 지나는 그래프라서 이렇게. 이래서 점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래프를 그리기가 좋거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미 밑이 10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게 y좌표가 1인 것만 찍으려도 x에다 10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프를 그려서 하기가 별로였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서 추론을 하는 문제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프를 좀 극단적으로 그려야 돼서 그래서 좀 불편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이제 이게 쌤 같으면 이런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봤을 테니까 꼭 정확하게 안 하더라도 이쪽 어딘가에 두 개 만나게 그냥 아무렇게나 빡 긋고 그 점을 1로 잡아서 그냥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했을 거니까. 근데 쌤이 지수로그 하면서 그래프 할 때 늘 얘기하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 그래프 작도도 이게 공부야, 공부. 이렇게.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 단원의 문제에서는 그래프의 활용 문제 하나랑 그래프의 기억, 니은, 디귿, 추론 문제 하나는 무조건 단골손이에요. 무조건 한 문제씩 무조건 있어.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그래프를 그려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 문제는 별표가 3개냐면 보통 그래프의 활용 문제, 우리 앞에서 문제 비교해보자. 16번 같은 문제. 16번 같은 문제는 그래프의 활용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는 그래프를 보통 준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그냥 그 그래프 상에 숫자만 입력하면 되도록 문제가 설계되어 있고 지금 이런 기니디 문제 같은 경우는 나한테 그래프를 그리면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그래프 작도 공부해 주시고 작도가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표현 공부입니다. 표현. 이 표현에 대한 공부 좀 해볼게. 표현.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만나는 점의 좌표부터 갈게요. 자, 이 녀석을 지금 우리는 P라고 잡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연장하자. 이렇게 연장해서
요 녀석을 Q로 잡는다고 했다. 기억부터 할게. P하고 Q하고 누가 더 큽니까? 아, 당연히 Q가 더 크지.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나오시고 일단 M부터 가는데 M이 지금 뭐냐면 요 녀석이 M이야, 요 녀석이. 이렇게 마이너스 M. 근데 봐봐. 얘는 지금 0, 마이너스 M이고 요게 지금 1,0이지. 요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었지. 그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직선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굳이 나 두 점을 다 알려줬어. 무슨 얘기지? 두 점을 다 알려줬다는 게 무슨 얘기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y절편이 마이너스 m이고 기울기가 얼마야 이거 지금? 한 칸 갈 때 m칸 올라가는 건가? 그럼 기울기 이렇게 만들겠네. y는 자 mx고 y절편 마이너스 m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처음에 m의 역할을 y절편인 것처럼 우리의 눈을 속여놓고 실제는 이 m이 누구의 역할도 하고 있다? 기울기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니은에 m 이퀄하고 오른쪽에 표현이 기울기의 표현이 있었던 거지. 그죠? 그 니은에 있는 게 지금 뭐였어? q-p분의 q-p분의 3 로그 q 마이너스 2 로그 p. 지금 요 얘기잖아.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뭐야? 얘가 얘기하는 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죠? 요게 q-p고 요게 y 값의 차이니까 지금 요 얘기한 거지? 그러므로 얘는 당연히 누구랑 같을 수밖에? m이랑 같을 수밖에 없지. 요 얘기한 거야. 요 표현. 기울기의 표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디귿도 마찬가지. 디귿도 뭘로 왔냐면 m이 더 크다. 누구보다? q분의 3 로그 q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위에서도 공부했다시피 이 m은 당연히 뭐라고? 얘가 뭐라고? 얘가 기울기. 아니 생각해봐. 얘가 기울기면 얘가 기울기가 아니고서야 비교가 되냐고. 비교가 안 되겠지. 기울기끼리 비교하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걸 잘 디다 보면 뭐가 보인다고? 옆에 그렇죠. 마이너스 0이 보이는 거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0,0하고 얘하고 q, 3 로그 q에 얘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보라색이랑 빨간색 중에 누가 더 크다? 빨간색 기울기가 더 크다. 이렇게 찾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공부할 건 딱 두 개라는 거야. 그래프 작도하는 것도 공부다. 그리고 표현. 뭐에 대한 표현이었어? 기울기에 대한 표현 나와 있는 거 잘 체크해 주면 되는 거야. 되겠죠?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줘야 돼. 자, 넘어가 봅시다. 21번 문제. 21번 문제 상용로그 문제지? 자, 21번 문제 보면 지금 가족권에는 별게 없지? 그죠? 가우스 로그 x가 가우스 로그 365 하고 같은데 우리 가우스 로그 365는 알잖아. 그죠? 이게 얼마야 값이? 여기 로그 10이니까 이게 지금 100보다는 크니까 얘가 2점 얼마라는 거잖아. 2점 얼마. 맞아? 그러니까 가우스를 딱 쳤으니까 얼마란 얘기야? 이게 2란 얘기지. 그럼 요거 그대로 해석하면 로그 x의 무슨 부분? 정수 부분이 2라는 얘기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정수 부분이 2란 얘기는 x가 몇 자릿수? 세 자릿수다 이런 얘기네. 아, 그런 정보를 준 거야. 가에서는 x가 세 자릿수구나. 그리고 나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나에서 로그 x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x 세제곱. 우리 이거 이미 개념통달에서 정리하고 넘어온 부분이야 지금. 그치? 이거는 그냥 소수 부분 뜻하는 거지. 그죠?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 그리고 그 밑에는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지 뭐 이것도. 이렇게. 근데 소수 부분이 같다. 정리했던 내용이다. 그죠? 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실제 소수 부분을 구해서 같다고 놓는 게 아니고 소수 부분이 같다는 게 뭐야? 두 상용 로그에 뭐가? 차가 반드시 뭘로만 나온다? 정수로만 나온다. 이 얘기죠.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두 녀석을 빼면은 이 소수 부분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빼면 딱 그래서 정수로만 남는다. 이 얘기인 거지. 그걸로만 식 세우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 로그 x 세제곱에서 빼. 로그 x분의 1 빼라고 이렇게.
빼면 얘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고? 얘가 정수로만 나와야 된다고. 이 얘기하는 거라,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럼 얘는 아시다시피 3로그 x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제곱이 내려올 테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로그 x가 돼서, 이게 이제 4로그 x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됐어?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로그 x의 가우스, 정수 부분이 2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로그 x도 2부터 뭐 사이? 3 사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거지. 근데 거기다 4배를 했으니 얘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겠어? 얘는 8부터 누구 사이? 12 사이가 되겠지. 그죠? 그런데 8부터 12 사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8부터 12 사이에 있는 무조건 무슨 수? 얘가 정수라는 게 중요한 거다. 정수. 그럼 당연히 뭐 4로그 x가 될 수 있는 정수는 여기 등호 들어있으니까 8부터 시작하겠지. 8하고 9하고 10하고 11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럼 로그 x는 4로 나눠서 4분의 8, 4분의 9, 4분의 10, 4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끝났지 뭐. 결론. x는 여기 밑이 10이니까 10에 4분의 8, 4분의 9, 4분의 10, 4분의 11 이런 애들이지. 근데 얘네들을 당연히 다 뭐 하라고 했어? 다 곱하라고 했죠. 당연히 곱해야겠지. 곱하면 이 지수들은 어떻게 되니까? 다 더하게 될 테니까. 더하면 답이 되는 거지. 됐어?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런 21번 정도의 문제는 이건 21번에 들어가면 안 돼. 원래는. 왜냐면 개념이니까.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킬러 문제는 뭐다? 개념도 알고 있고, 표현도 알고 있고, 모르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거. 이런 게 진짜 킬러 문제인 거지. 알면 풀리는 문제는 킬러 문제가 아닙니다. 자, 됐고. 단답형으로 넘어가 보자. 자, 단답형으로 넘어가서 26번? 26번. 아, 26번 진짜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우리는 맞춰야 돼. 남들은 틀리고 우리는 맞추는 문제인 거야. 자, 9의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4의 3의 x 그리고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4 이퀄 0. 24a 이퀄 0. 자, 이 녀석에 서로 다른 두 양수인 근을 갖는다. 이랬을 때 정수 a를 더해라. 이런 얘기거든. 그럼 보시면 해봐. 분명히 보자마자 3의 x제곱을 치환했을 거라고. 그죠? 여기서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간다. 이렇게. 그리고 t로 치환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0보다 크다를 쓰는 순간 문제가 끝난 거야. 망한 거지. 여기서 망한 거지. 왜 여기서 망했어? 지금 문제에서 여기 봐봐. 얘는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방정식의 근은 지금 x란 말이야. x. 근데 그 x가 다 뭐라 그랬어? 양수라 그랬지. 요 위에 지수 자리에 있는 요 x가 양수인 거야. 양수. 만약에 이게 0이면 어떻게 돼? t가 0이면 요 x가 0이면 3의 0제곱에서 t는 1이 되지. 근데 0보다 크대. 그럼 t는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죠. 이게 문제야.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이런 게. 방정식 푸는 거. 그냥 방정식 푸는 거 누가 못해. 알겠어? 요런 게 중요한 거야. 요런 게.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바뀌어.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요거 t제곱으로 바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배에 a 플러스 4의 t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a의 제곱에 플러스 24a가 되고 이퀄 0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 녀석의 두 근이 있는데 이 두 근은 다 뭐라고? 1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돼. 그러면 두 근이 1보다 크다라는 말이 또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실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순서상 그래프를 그릴 거고 한판 축구를 갈 거다 이거지. 아, 이거 오늘 문제 예쁘잖아. 늘상 공부하는 형태 그대로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실제 엄청 많이 틀린다니까. 이런 거. 내신에도 나와, 이게. 이게 수원 내신에 나오면은 이거 분명히 서술형 최고 배점 문제야. 어딘가 하나 잘못해서 틀린다고, 이거 학생들이 하다가. 꼭 기억하라고, 꼭. 자, 그래프를 옮길게. 얘는 2차 함수야.
얘는 2차 함수라서 이렇게 생겼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둘 다 1보다 크다고 했어. 요 얘기하는 거죠. 맞아? 1보다 큰 쪽으로 2차 함수의 두 근이 있어야 한다. 식세웁니다. 식세웁니다. 첫 번째. 한 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한 1 집어넣어야지. 1 집어넣으면 제 1 되고 여기다 1 넣었으니까 2배에 a 플러스 4 되고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24a. 얘는 0보다 커야 된다. 이걸로 식 하나 세우는 거고. 이렇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해서 더 이상은 설명 안 할게. 알겠지? 판별식 갑니다. 판별식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테니까 요거 플러스 3a 제곱으로 바뀌고 얘는 24a로 바뀌겠지. 얘도 0보다 커야지. 그래야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테니까. 마지막 세 번째. 네, 축까지 갑니다. 축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 플러스 2로 바뀌고 a 플러스 4. 이 축이 1보다 커야 된다. 여기까지 와야 답이 된다 이거야. 한판 축구. 되겠어? 이거는 정말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 지금 잘 모른다면 오늘 가서 바로 복습해놔. 이거 우리 수상 개념 넘버 몇 번? 57번 했어. 57번. 쌤이 이거 57번을 왜 기억하냐면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애들이. 이게 지금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에 다 나와. 다 질문이야. 근데 다 질문. 꼭 공부 좀 해놔. 이거 쌤이 정리해 놨으니까. 좋은 문제였습니다. 꼭 정리하세요. 자, 27번. 자, 27번 문제 보면 요거 조금 까다로운데, 쌤 생각에는 지금 26, 27 여기는 문제가 진짜 좋아요, 여기는. 자, 27번 본다. A는 세 자리 자연수. 자, 정보 갈게요. A는 세 자리 자연수. 그리고 B는 900보다 크대요, 얘는. 900보다 크고 큰 세 자리 자연수. 900보다는 큰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거 이렇게 하자. 얘는 900보다는 크고 여기에 1000보다 작다고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놓고 가자.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로그 B에서 뺐어. 누구를? 가우스 로그 B를. 그럼 이거 지금 로그 B의 소수 부분 말하는 거지 또. 여기가 얘가 로그 A에서 가우스 로그 A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로그 A의 소수 부분인데 이 녀석의 2배.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2를 이렇게 곱하면 자 얘가 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자연수의 값을 구하시고. 자 보세요.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소수 부분이 뭔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로그 A도 로그 B도 정수 부분을 알거든. 그치? 왜? 둘 다 몇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정수 부분이 2일 거란 얘기지. 그럼 얘를 보고 우린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야. 로그 A가 2 플러스 알파라고 하자. 근데 문제는 분명 로그 A의 소수 부분의 2배를 하면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된다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도 로그 B가 2 플러스 2알파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다 이거지. 괜찮아? 요런 얘기네, 요런 얘기. 근데 B는 지금 숫자의 정보까지 있거든? 숫자의 정보까지? 그러면 이 알파의 범위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써놓고 첫 번째 풀이가 나오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문제를 설계한 거고 첫 번째 풀이가 뭐냐면 여기다 로그를 씌우는 거야. 여기다 로그를 씌우면 얘가 어떻게 되니? 2 플러스 로그 9 이렇게 되겠다. 그치? 2가 지금 로그 100이니까 로그 100이니까 더하면 90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 플러스 로그 9 그리고 로그 B는 아까 우리 옆에 썼듯이 2 플러스 2알파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1000은 3이겠지. 로그를 씌우면. 그치? 이렇게 가면 2 날려. 2 날리면 요거 1 되겠지. 이렇게. 괜찮나요? 그리고 9는 또 어차피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돼. 양쪽 2도 나눠주자. 나눠주면 얘는 뭐가 되고? 로그 3만 남을 거고 이쪽에 알파만 남을 거고 이쪽에는 2분의 1이 되면서 이제 로그의 알파의 범위가 나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알파 최초의 정수 부분 A의 정수 부분이 2하고 여기 알파가 소수 부분이었는데 이 알파의 범위가 로그 3부터 2분의 1 사이의 수였던 거다 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었어. 됐지? 그럼 이제 이 알파의 범위를 가지고 우리의 목적은
A를 찾아가는 게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막혀, 한번. 첫 번째 풀이까지는 좀 왔다가 여기서 막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해 본 적 있단 말이야. 만약 얘들 봐. 만약에 로그 B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B 이퀄 얘가 없었어. 얘가 없이 로그 A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A였다면 두 녀석의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거지. 그치? 그럼 두 녀석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 저걸 빼버리면 무조건 정수가 나온다. 이걸 이용할 거잖아. 아니 그러면 두 배라고 했으면 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면 그러면 나 같으면 두 배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 배 해서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유형의 문제를 하나 배웠으면 소수 부분이 굳이 두 배라고 했으면 이거 두 배 하면 똑같아진다는 얘기니까 두 배 해서 빼버리면 정수만 남겠네? 요런 걸로 푸는 거야. 요런 아이디어로. 기본적인 유형 하나 배우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써먹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이제 이걸 빼자고. 이 로그 A에서 빼자고. 누구를? 로그 B를 빼버리자고, 이렇게. 빼버리면 여기 2알파 이렇게 없어지고 이쪽은 4고 이쪽은 2가 돼서 그냥 뭐만 남아? 정수가 되는 것도 모자라서 정수가 얼마인지까지 딱 나왔다 이거야. 이해가요? 자, 그럼 봐. 로그 얘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고 로그의 빼기는 진수의 나누기로 할 테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렇게 쓰고 여기 있는 2가 로그 100인 거지. 이렇게 로그 날리면 되죠.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결론이야. 자,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A의 제곱은 B에다가 100을 곱한 거다 이거지. 알았어. 뭘 알았냐면 이게 지금 A 제곱인데 얘는 이미 뭐의 제곱이야? 얘 10의 제곱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A는 루트 B 곱하기 10꼴인 거야. 뭐다? A는 10의 배수인 거야. 10의 배수면서 루트 B에다 10을 곱한 녀석 중에 자연수가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B의 범위를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되겠어? 그러면 루트를 씌워서 숫자가 좀 별로면 그냥 이걸로 찾아도 상관없고. 오케이? 이걸로 찾아볼까? B에다가 100을 곱해보자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게 얘는? 여기다 100 곱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어? 10 B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A의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리고 제곱해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일단 얘가 뭐의 제곱이야? 300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300보다 큰 녀석의 제곱부터 갈 텐데 문제는 A는 분명히 10의 배수여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300보다 큰 녀석 중에 301을 넣는 게 아니라 뭘 넣어봐야 돼? 310을 넣어봤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20을 넣어보고 그러면서 찾아보면 실제 320은 제곱하면 쟤보다 더 커져. 그래서 정답이 310인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어요? 어려운 문제였죠. 그치? 그래서 상용로그 문제는 아까 우리 21번에 있는 문제보다는 아까 그 21번에 있는 문제가 27번으로 오고 이런 문제가 21번으로 갔어야 되는 거지 사실. 그래야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킬러 역할을 좀 하겠지 상용로그가. 오케이? 좋은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해설을 안 하고 개별 질문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해봤어. 재밌지 않아? 그죠? 요런 좀 약간 들을 때 약간 내 멘탈이 그냥 그렇지 이게 아니라 이런 거 좀 좋아해야 된다고. 그래야 수학을 잘한다고. 됐습니다. 정리하고 우리 마지막 문제 29번 가볼게. 자, 29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이게 약간 쌤 솔직히 문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숫자 계산이 좀 이런 소수점 계산 쌤 너무 싫어해. 그래가지고 계산만 아니었으면 문제는 좋았는데. 자, 일단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만조시 이게 사실 이러면 안 돼. 이게 사실 만조하고 간조를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사실 만약에 이렇게 내려면 만조가 뭐고 간조가 뭔지까지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근데 우리 다 알고 있나? 물이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그거 말하는 거죠? 네, 그래요. 자, 만조 시간은 언제래? 언제? 04시 34분. 34분 하고 그 다음에 17시 03분 이렇게 된다 그랬고 간조 시간은 10시 38분 그 다음에 23시 07분. 그러니까 문제가 좀 그래도 양심이 있어. 이것만 보고 우리 보고 주기를 찾으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주기를 알려줬다 이거지. 그래서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그 주기가 12시간 29분이었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만조와 간조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주기가 이렇게 된다. X축을 현재 시간으로 설정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느꼈어야 돼. X축을 현재 시간으로 설정을 하자라고 한 요 말이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그리겠다는 뜻이 아니지. 그렇죠? 왜냐면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그린다고 하면 만조가 0시 00분이 돼야지. 현재 시간을 X로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요 때니까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그려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물론 근데 이런 거를 쌤 문제를 읽고 그런 거 어떻게 알죠? 그러면 몰라도 됩니다. 이건 문제가 오바를 한 거지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내려면 문제에서 이 만조와 간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되거든. 약간 오바한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뭐 문제를 풀다 보면 늘 좋은 문제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는 이런 것도 좀 있어. 근데 평가원 문제 같으면 이렇지 않아. 이렇게 안 나오니까 너무 거기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 요런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정보 하나 더 있었네. 바닷물의 높이는 만조 때는 7.91. 물이 들어올 때는 쫙 높아졌다가, 그죠? 물이 나갈 때는 0.61까지 낮아졌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만조 때는 7.91, 간조 때는 0.6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문제에서 이런 걸 가지고 이 주기를 이용해서 삼각함수 그래프처럼 나타내봐라 이런 얘기인데 문제도 그래프도 써줬지. 자, y는 뭐라고 써줬냐면 a의 코사인 b 곱하기 x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4.26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우리 다른 거 다 집어치고 다른 거 다 몰랐다 치더라도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어. 코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진폭의 역할을 한다 그랬지. a 배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얘는 주기, 얘는 폭, 진폭, 그리고 얘는 x축의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 얘도 y축의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 이런 얘기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기서 알고 있는 첫 번째 정보는 뭐냐면 일단 x 앞에 b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주기가 코사인의 원래 주기인 2파이를 b로 나눈 값인데 그게 지금 문제에 알려줬다 이거지. 12시간 29분이라고 했으니까 저거 시간으로 나타내면 12시간 더하기 얼마로 써야 돼? 60분의 29로 써야 되나? 이렇게? 이게 별로였어. 내가 이 문제 풀 때 이게 별로였어. 아니 굳이 뭐 이렇게까지 줘야 돼? 문제를? 어쨌든 뭐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또 뭐냐면 어쨌든 봐봐. 쌤이 지금 보라색으로 세모치는 녀석, 요 녀석이 코사인 각도일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다? 1까지의 값을 가질 거다. 거기다 이제 a를 곱하고 4.26을 더했으니 이 녀석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4.26에서 a 플러스 4.26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녀석이 문제에서 세수면의 높이 알려줬잖아. 제일 높을 때 이거, 제일 낮을 때 이거. 그래서 이 값이 누구고 0.61이고 이 값이 누구다? 7.91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되겠어?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이게 문제가 좀 오바야. 이 문제 뭐 이렇게 냈죠. 자,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대. 이동을 한 건 당연히 누구로 보면 되는 거야? 이 시간으로 보면 되는 거지.
시간. 이만큼 딱 이동해서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얘기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8.7인데, 문제 자체는, 좀 오바였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되,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해야 될 건 요거. 요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이 각각의 미지수들이 하는 역할,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a sin b의 x-c 플러스 d라고 해서 미지수를 최대 4개까지 보이면서 요걸 정리했었다고, 개념에서.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녀석들이 하는 역할들을 정확히 알고 그래프를 작도할 수 있으면 된다. 요 정도 얘기야. 그래서 요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 문제가 좀 오버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당연했어. 어떻게 보면.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30번은 슈퍼킬러 문제여서 요거는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요거 녹화 끝나고 합시다. 녹화는 우리 현장에서만 하는 거니까 이거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메가스터 친구들도 영상 공부 잘 하시고 다음 모의고사 3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건현이도 안녕.